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미국 로펌에 사기를 당했다. 대납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뒤에 청와대에서 미국계 로펌인 에이킹건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또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먼저 새로운 회사 이름이 나오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좀 혼동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당시 상황으로 조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된 다음의 얘기예요. 그런데 다스가 미국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송을 벌이기 전에, 그러니까 법률 소송을 하기 전에 한 회사가 나타나서 이 회사가 싼 비용으로 소송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거기다 맡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사에 사기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의 대표가 청와대를 방문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다스가 BBK에 이제 투자했던 자금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40억인가요?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되돌려받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소송이 이제 벌어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뭐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 얘기는 그때 다스 측을 변호해 주겠다. 무료 변론을 해 주겠다라고 에이킹 건프라고 하는 미국계 이제 그 로펌이 접근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뭐 변호도 별로 안 했고 한 3시간 정도 뭐 해주는 둥 마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여기도 조금 좀 의문이 가죠. 그러니까 왜 그 부분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명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 쪽에서 해명을 하더라도 해야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는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뭐 다스 쪽에 무료 변론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오고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냐는 겁니다. 설명도 설명이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됐는데 청와대에서 김석환 대표를 만났다. 이게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지금 증언이거든요. 두 차례. 그러니까 수석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아무 다스하고 관련 없는 대통령이 왜 만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납득이 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에이킹 건프라고 하는 그 이제 미국계 로펌이 네. 그럼 어느 정도 규모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 정도 되는 규모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초대형 로펌이라는 거죠. 예. 그런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예. 그러니까 그 무료 변론을 하겠다라고 나서겠는가? 그러니까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무엇을 보고?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그러니까 삼성의 그러니까 미국 쪽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로 큰 대형 로펌이란 말이죠. 그러면 뭐 삼성 말고 뭐 LG라든가 이런 그 국내 거대 기업도 많은데 그쪽에서 다 돈 받고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왜 굳이 그러니까 다스라고 하는 별로 크지도 않은 회사에 가서 무료 변론을 제안을 했을까?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보지 않으면은 그런 제안도 자체가 애초에 성립이 되지가 그렇죠. 않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이제 의문인 데다가 이제 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이제 그 최소한 2번 이상, 2차례 이상 그쪽 이제 김석환 변호사를 만났다라고 좀 증언까지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무료 변론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것도 좀 납득이 안 가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건으로 왜 그 변호사를 만났는지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쪽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또 납득이 안 가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고 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김백준 전 기획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MB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직접 개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개입했다고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광삼 다스가 변호사입니다. 2003년도부터 한 6년 동안 그 14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백준 기획관의 진술에 의하면은 그 당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스가 140을 회수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기 직전에 만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직접 만났고 거기서 이제 한 구체적인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대납을 해주고 거기서 만약에 돈이 남으면 그걸 다시 소송비가 남으면 그렇죠. 가져와라. 가져와라. 그게 한 1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이 다스와 관련된 부분에 이제 소송을 청와대에서 왜 그런 만났냐 이 시점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사실 에이킹건프라는 데가 엄청 초대형 로펌인데 이제 삼성의 어떤 미국의 대리를 맡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회사하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한 2년 동안 우리가 자문료를 주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세 차례 걸쳐서 이제 37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문료를 대신 받은 걸로 이제 다스 소송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 계약을 한 거죠. 일종의 그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 내용 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 하나가 이제 LA 총영사를 비롯해서 뭐 청와대 민정 비서관들을 동원해서 이 회수하는데 굉장히 총력이 기울였다는 거고 또 거기에 에이킹건프라는 이제 로펌이 관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140억 원과 관련된 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접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범죄 사실을 이제 직권남용죄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김백준 전 기획관의 이 얘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퍼즐을 좀 맞춰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김백준 전 기획관의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핵심 결정적인 인물입니다. 것 같아요. 이종훈 예, 정치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러니까 그 삼성 쪽에 그 변호사 비용 대납을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서 40억이 지급이 이제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실제 변론비는 30억 들어가고 10억 정도가 남으니 그 돈을 회수를 이제 하겠다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돈도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 돈은 사실은 삼성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뭐 자기한테 넘어온 돈으로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네. 김백준 총무국 비서관 기획관을 통해서 그럼 이학수 부회장을 만나서 이거를 삼성 쪽에서 받아서 좀 줄 수 없느냐고 물어봐라. 그래서 실제로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이제 만났다는 거죠. 이 부분 이학수 부회장도 다 증언을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학수 부회장이 그때 난색을 표했다는 거죠. 이미 우리 손 떠난 건데 이걸 다시 또 우리 보고 회수하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고 하니까 아마 난색을 표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김백준 총무기획관을 보고 미국으로 가라. 가서 그쪽에서 직접 받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백준 전 기획관은 그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본인이 안 갔다라는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그 돈이 10억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아마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일단 여기서 이제 빠집니다. 김백준 기획관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까지의 그 진술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인 데다가 이학수 부회장하고 이게 말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게 삼성의 뇌물이라면 그 뇌물의 성격을 또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뇌물도 받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달라고 해서 받는 뇌물이 있고요. 저쪽에서 주는데 아예 못 내기는 척 받는 뇌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다른데 삼성이 소송을 대납을 해준 게 누가 먼저 요구를 했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느냐. 소송한 비용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거기에서 남는 돈까지 가져와라? 그럼 누가 먼저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게 되는 겁니까? 적극적으로 뇌물 요구자 이건 굉장히 그 형량의 결정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 그러니까 네. 최근에 최순실 재판에서도 그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죄질이 얼마나 불량하느냐 이것은 의도적으로 갑이 을의 손을 비틀어갖고 일단 돈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을입죄는 안 줄 수가 없는 김광삼 입장인데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삼성과 청와대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딱 들어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사면을 좀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비장과 관련해서 또 나머지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해서 또 한 5명 정도가 또 사면을 받아야 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러한 거래가 있은 다음에 한 2개월 후에 또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사면이 1포인트 사면이 이루어져요. 딱 한 명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또 8.15 특사 때 나머지 또 삼성 비자금과 관련된 5명이 다 특사가 됐어요. 특별 사면이 다 됐기 때문에 이건 물론 적극적으로 요구한 측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질이 안 좋죠. 안 좋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삼성이 거절하지 않고 이렇게 요구한 거에서 우리가 들어주면 어떤 이득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0억 소송 비용 중에 그러니까 남는 돈을 그것도 원래 내 돈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거 통째로 다 그 뇌물로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에이스건프라는 회사가 삼성에게 줄 때는
무슨 어떤 그 자문료 형식으로 줬는데 자문은 삼성이 그 내용으로만 봐도 삼성이 해줬는데 왜 다스가 받아갑니까? 그걸 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내용이 정말 사실이다 보면 굉장히 좀 비열한 거죠.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하청업체한테 돈을 누구한테 줘라 해놓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을 줘서 정산해서 나머지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받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자문료 줬는데 자문료에서 남은 돈 있으면 당연히 삼성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자문료가 다 쓰인 것처럼 거짓을 꾸미고 그 나머지 돈을 뭐 일종의 이중계약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주기로 하는. 그러니까 40억 정도의 소송 비용을 대납을 해라고 해놓고 네. 그걸 남은 돈은 우리한테 줘라. 그러니까 소송도 하고 남는 돈도 갖고 꼭 그렇죠. 먹고 알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얄팍한 이제 술수를 부리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이게 사실로 확정되면 사실은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것까지 굉장히 그러니까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것까지 알 수 있는 사람은 MB 주변에 몇 안 되고 그게 바로 김백준 총무기획관 정도가 되니까 이 여기까지 알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요 삼성이 그러니까 그 다스가 이종훈 그 소송 정치평론가입니다. 진행 중이라는 사실까지도 아무리 삼성이 정보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그것까지 딱 봐서 아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결정적이야라고 판단 내렸을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가 이런 사안으로 지금 중요한데 미국에 소송 전개를 해야 되겠는데 뭐 아무래도 삼성이 미국 쪽에 큰 그 로펌 상대로 하고 있으니 그쪽 사람 누구 소개해서 좀 해주고 비용도 좀 대달라. 어느 쪽이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들리나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물론 이제 뭐 필요에 따라서 로비력도 뭐 꽤 뛰어나다라고 알려는 져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스 이 소송권을 딱 꼭 집어서 이건 우리가 비용을 대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야 이렇게 판단 내렸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정입니다만 그럴 예. 가능성이 더 높죠. 예. 네. 이 차명재산 특히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그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이 매각 대금 중 일부가 논현동 사저도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요. 당시 뭐 대선 때 그랬잖아요. 도곡동 땅하고 이제 BBK가 가장 큰 쟁점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내용이 좀 복잡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투표를 한 외국에서 사람으로서 나오고. 그렇죠. 예. 근데 내용이 너무 뭐 경주 씨부터 엉켜가지고 뭐 BBK, 뭐 누나도 옵셔널 벤처스 오고. 막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투표를 한 사람인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네. 법조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는데 결국은 뭐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제 BBK와 관련이 김광삼 없다. 변호사입니다. 그런 거의 결론으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사실은 당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정황적인 걸 보면 도곡동 땅 자체가 결국 형인 이상은 씨와 처남이 김재정 씨 명으로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명확해지고 있다고 봐요. 더군다나 그 땅을 판 대금에 뭐 특히 이상은 씨가 가지고 있던 150억 정도에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지분을 매입했다는 거고 네. 또 그 돈의 한 40억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중추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실소유자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상은 씨였다고 한다면 40억이라는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중추에 쓸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더군다나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뭐 이병무 씨랄지 이동영 씨랄지 뭐 재산 관련 사람들이 도곡동 땅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또 직접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확실하다는 걸 검찰에서 확증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땅 자체가 다스로 갔기 때문에 결국 다스의 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제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도 이제 궁금하시고 좀 이게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의 나오는 회사가 세 가지입니다. 도곡동 땅이 있고요. 회사는 아닙니다. 도곡동 땅이 있고요. 다스가 있고요. BBK가 있습니다. 옛날 그 대선 때로 돌아가면 사실 이쪽보다는 BBK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관여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이 다스에서 들러 들어간 돈이고 이 다스의 돈은 바로 도곡동 땅을 팔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찾고 찾아서 이 다스 도곡동 땅 주인이 누구냐 이것만 알면 다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퍼즐이 지금 풀려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데 도곡동 땅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다 증언을 다
한 거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 네. 전모가 지금 다 밝혀져서 다 지금 뭐 언론 보도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니나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언론 보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도곡동 땅을 비롯한 그 많은 부동산이 차명으로 관리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병모 사무국장이 그 리스트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그 확인이 이번에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소각하다가 이제 결국 이제 검찰에 이제 들킨 거고.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차명 재산 명단과 뭐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까지 아마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보고서였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늘 보고를 받고 하여튼 수시로 지시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한 것이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예. 지금 검찰이 밝혀낸 게 지금 이상은 그러니까 회장 지분만 이제 도곡동 땅 관련한 것만 일단 그 이명박 전 대통령 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확인이 된 상태인데요. 김재정 씨도 지분이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천안. 돌아가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그쪽도 결국은 차명 재산일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정 씨 이제 부인이죠. 천안 네. 그 권영미 부인, 씨.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예, 부동산, 별장 이거 봤더니 뭐 테니스장 고치는데 현대에서 네. 고쳐주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와서 게다가 이제 그 본인은 정작 그 재산이 어떻게 지금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하고 가죠. 자, 그때 대선 당시 BBK 계속 문제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투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했던 게 이제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는데, 논란이 어느 시점에 확 가라앉았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 이 재산 사회 환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재산에 대해서 욕심 없고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청계재단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근데 그 청계재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시 이 증거인멸에 재산 재산을 관리. 관리하는 네. 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서는 MB 측근들도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정두원 전 의원의 발언인데요. 측근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일하지 마라. 정두원 전 그 사람 의리 의원입니다. 없다. 그 사람 쓸모없으면 이제 나중에 팽개치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저를 인정해주고 네. 또 저한테 기회였기 때문에 네. 그때 뛰어들어서 제가 만들어냈죠. 이겼죠. 예, 만들어내셨죠. 예.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사람이 있어서. 지내다 보면은 존경심도 들고 애정도 생기잖아요.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 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너무나 이제 계산적이라는 얘기죠. 참고로 이제 또 정두원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 모든 게 다 그 네, 통한다는 이상득. 예, 이상득 이상득 전 의원, 의원. 만사 네. 형통과 사이가 또 안 좋아져서 결국 권력에서 밀어난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거 봐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모든 재산 관련한 그런 이종훈 그 정치평론가입니다. 서류라든가 이런 게 나온 영포 빌딩도 본인이 굉장히 자주 갔는데 지하 2층에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에 그 측근들로 알려진 분들에게 이렇게 뭐 가신이라는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약간 불쾌해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예. 우린 이해관계로 맺어진 사이지 뭐 이렇게 막 충성 뭐 맹세하고 이런 관계 아닙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했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좀 드러나는 것이 보면 재산 관리도 한 사람한테 딱 집중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맡기고 이 사람이 하는 거를 저 사람이 모르게끔 하고 일종의 점조직 비슷하게 이렇게 본인이 직할 체제로 다 관리한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에게도 그렇게 100% 신뢰를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나 말고도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다른 대안지들 또는 대안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꼭 이렇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또 충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뭐 이른바 관리, 그러니까 배려 이런 것들이 좀 확실히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이 이제 권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둘씩 이제 둑이 터져 나가는 식으로 좀 이런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배신감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름 헌신을 하는데 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나를 이렇게 배려를 안 해줄까? 그런 서운함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네. 것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측근 관리에 대해서 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BBK 사건을 막아줬는데 그런데 법무부 장관도 안 시켜주더라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유세대한 발언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원래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만들어준 거는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BBK 사건 내 아이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 BBK 사건 막아주고 갖고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들어가서 저거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그 칼 들고 이상덕이 잡아갖고 난리를 칠 거다. 그러니까 저거는 절대 시켜주면 안 된다. 이래갖고 내가 두 번 인사 때마다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붙었어요. 그때 BBK 사건 막아준 게 홍준표 대표가 맞습니까? 근데 지금 검찰의 어떤 지금 나오는 수사 상황, 언론에 네. 나오는 거 보면 그 당시 BBK를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그걸 밝혀서 막았다면 또 지금도 법적 그렇죠. 책임을 면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시간이 워낙 지나서 네네. 홍준표 대표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저것은 아마 대선 때 자신의 어떤 그 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보이는데 뭐 자기가 검찰 출신이니까 특히 당시에 이제 BBK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뭐 영향을 미쳤다 이런 취지인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그 홍준표 전 대표는요, 그러니까 지난 그 당시 대선 때 BBK 대응팀을 이끌었습니다. 네. 법률적으로. 네네. 그때 이제 도와줬던 변호사들이 많이 또 국회에 진출을 하기도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이끌면서 이제 수사에도 뭐 압력을 넣든지 아니면 법리적으로 대응하든지 영향을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뭐 도곡동부터 시작하고 다스, BBK에 이명박 대통령이 거의 관련이 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서 기소를 한다든지 구속수사하면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그렇죠. 막아줬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막아줬다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대통령한테 내가 공헌을 했다는 취지의 얘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BBK와 관련돼서 엄청나게 어떤 비리랄지 피해자랄지 아니면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막아줬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죠. 보고요. 그래서 진실이 10여 년간 묵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MB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캠프에서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정치위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때 이게 사실은 여론을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는 게 뭐냐면 가짜 편지 그 소동 기억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기획입국서. 예, 기획입국서. 김경준 김경준을 기획입국서. 들여오게 해서 이거를 판을 틀어보자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마치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하고 청와대하고 교감하에 진행된 것으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술한 그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되죠. 나중에 그게 결국 가짜 이제 편지로 이제 그렇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어찌됐건 이제 공개한 것이 이제 홍준표 그 당시 클린정치위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론을 특히 이제 보수층의 여론을 움직이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차후에 가짜 이제 편지를 밝혀지긴 했으나 어찌됐건 그 가짜 편지를 그러니까 본인이 그 원초적으로 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공개를 한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런 주장을 그냥 이제 한 것이고 또 허위 주장을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큰 범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사실 허위 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정도의 그 혐의는 이제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본인이 수습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좀 부담 요인이 생긴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로 드러나느냐에 따라 BBK를 그때도 내가 막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